1부에서 말씀드렸던 그 재능 발견, 강점 발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2부에서는 과연 그 강점들이 발견이 되면 나중에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라는 얘기가 같이 따라올 겁니다. 그래서 핵심 가치, 나의 본질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요. 실제 여러분들이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도 학교라는 걸 선택해야 되고 나중에는 자기의 직장 혹은 직업에 대해 선택을 하셔야 될 거고 나중에는 배우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늘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들이 놓이게 되실 텐데 그 선택의 순간에 나는 어떠한 기준으로 선택을 할 건가에 대한 얘기가 바로 가치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가치라는 키워드가 느끼시기에 야 도대체 가치가 뭐야? 가치를 어떻게 발견해야 돼? 이런 궁금증들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건 실습을 통해서 나의 내가 평생 갖고 가면서 살아야 될 기준들, 그 가치들을 발견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나는 도대체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표면적인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시겠죠. 예를 들면 나는 몇 살이고요. 어떤 취미가 있고요.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떤 학교를 거쳐서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진짜 과연 나를 표현하는 말인가? 내가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이 키워드들이 다 들어있나? 이런 얘기들을 똑같이 아마 느끼게 되실 텐데요. 중요한 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이름, 나이, 취미, 가족관계, 학력, 직장 이런 것들이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나는 선택의 순간에 어떠한 기준으로 그 선택을 하게 되는가. 즉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그 작업들을 같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재능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다음 미래에 대해서 궁금한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성공이라는 걸 하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자기 발견을 하려고 하고 자기가 직업을 가지려고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 성공의 의미부터 좀 여러분들이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직장인들은 대부분 한 20억 정도 있으면 난 행복할 것 같다, 성공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어느 CEO는 성공이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뭐 성공은 인간과의 소통이다 라고 해서 이영철 보고 그 대표가 얘기를 한 거기도 하고요. 안철수는 특별한 의미를 추구하여 나다운 흔적을 남기는 삶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SK텔레콤에 다니는 김용석 님이라는 제 동생은 제가 물어봤었어요. 너는 도대체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하고 싶지 않은 거는 과감하게 안 해도 되는 게 성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게 기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요건 내가 좀 써먹겠다라고 해서 허락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사 가기 싫어. 그럼 안 가도 되는. 뭘 해도 뭘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런 것들이 과연 진정한 성공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재밌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핵심 가치는 성공이라는 거를 우리가 집중을 했으면 그 성공을 하기 위해서 늘 선택의 순간들이 찾아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철수 연구소를 100억에 사겠다고 메가피라는 회사가 직접 제안을 하죠. 근데 팔지 않습니다. 월급 걱정하는 회사가. 제 주변 지인분들 중에도 창업을 하셔서 이제 대표로 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실제 직원들 월급 주는 게 굉장히 큰 두려움이기도 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100억 줄 테니까 회사를 팔아라 라고 했을 때 거의 다는 회사를 팔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이렇게 힘든 걸 한 번에 끝낼 수가 있으니까 정말 큰 유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팔지 않겠다는 거는 자기 안에 자기의 선택을 도와주는 가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치가 뭐냐라고 봤을 때 V3 그 백신을 팔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그 아시는 그 백신 프로그램 그거들을 팔라고 했는데 안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제안을 거절하고 나서 외국 업체로부터 국내 IT를 보완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자력이 생기죠. 자력이 생기고 3년 후에는 매출액이 100억이 되고 7년 후에는 순이익이 100억을 달성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순간에 안철수가 메가피의 회사를 팔았다면 지금의 백신 시장, 국내에 있는 보안 시장이 어떻게 달라졌을지는 아마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안 팔았냐면 내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정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 혼자 살겠다고 대한민국과
그 직원들을 배신할 수 없다라는 가장 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회사를 팔지 않게 되죠. 안철수의 핵심 가치는 여러 인터뷰나 아니면은 자서전에서도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정직, 성실, 끊임없이 공부하는 자세 이 세 가지는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도 이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대선에 나가면서 몇 가지 그 모습들을 좀 보이셨는데 그런 거랑 무관하게 이런 가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은 아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한테 역으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도대체 당신은 살아가면서 어떤 가치를 갖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전 세 가지를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스피드 앤 퀄리티라고 해서 직업 가치입니다. 적어도 일을 할 때는 두 가지는 꼭 갖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남들보다 빨리 일하고 좀 더 좋은 퀄리티를 내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인 가치입니다. 역지사지,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얘기들을 제 스스로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변하지 않는, 살면서 절대 버리지 않을 제 가치가 바로 역지사지입니다. 세 번째는 좀 의아해하실 텐데요. 전 독고다이라는 또 키워드가 저한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한자가 사람인자예요.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사람인자는 서로 기대고 있는 거지만 하나가 무너지면 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람인자가 저는 요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각도에서 기대든 내가 그 사람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먼저 바로 서야 되겠다. 그래야지 내 주변이 바로 선다라는 큰 철학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 핵심 가치는 여러분들의 존재의 본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늘 살아가면서 모든 선택의 순간에 이것들이 작용을 하거든요. 자신이 규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규정한 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가 살아줄까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늘 안내를 해주시죠. 그리고 20살이 되기 전에 혹은 20살이 넘어서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주는 거는 주변의 친구들이 대신 살아주기도 합니다. 너 이렇게 살아,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 그래서 같이 여러분들의 기준이 정확하게 서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살아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바로 가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치 발견을 하기 위한 간단한 테스트를 좀 해볼 텐데요. 이건 H빔 혹은 I빔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I빔 테스트를 제가 해볼 텐데요. 실제 여러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에 어떤 속임수가 있거나 혹은 여러분들을 막 나중에 이게 있었지요 라고 해서 이제 놀리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니고 사실 그대로만 받아들이시면 돼요. 다시 솔직해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미지를 하나 말씀을 좀 드릴게요. 폭은 한 40cm 정도 되고 길이는 한 20m 정도 되는 저 아이빔을 가지고 여러분들 집 앞으로 찾아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띵동 띵동 하고 눌렀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발견을 하고 집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봤더니 아이빔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제가 아이빔 끝에 가서 돈 10만 원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빔을 밟고 오시면 제가 여기에서 바로 10만 원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아이빔은 제가 싸가지고 가고 다시는 저를 안 보셔도 됩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수고는 뭐냐면 아이빔을 걸어오는 것만 하시면 돼요. 그럼 10만 원이라는 게 생깁니다. 물론 이게 대가성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순수하게 그냥 드리는 거예요. 안 받으실 분 계십니까? 다 받으시죠? 이렇게 와서 10만 원 받아갖고 그냥 가면 돼요. 가족들이랑 써도 되고 친구들이랑 써도 되고 출처에 그러니까 용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묻질 않아요. 다 받으실 거잖아요, 그죠? 아주 가벼운 수고니까. 근데 다른 테스트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LG 건물입니다. 트윈타워인데요. 제가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 중간에다가 올려놨습니다. 똑같이 폭은 훨씬 더 길지만 한 20m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반대편에 제가 건물 반대 여기에 있고 여러분들은 그 반대 건물에 계신 거예요. 자, 똑같이 10만 원 드리면서 건너오세요. 그럼 또 드릴게요. 오실 분. 돈이 좀 적은가요? 그러면 1,000만 원으로 올려볼까요? 1,000만 원. 자, 바람이 불고요. 오늘과 같이 지진이 날 수도 있고요.
자, 안 드신 분들이 되게 많죠? 그러면 제가 가격을 좀 올려보겠습니다. 한 3억 할까요? 오시면 3억 받아갈 수 있어요. 좋습니다. 오시는 분도 계시고 안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안 오시죠? 왜 손 안 드셨어요? 제일 끝에 계신 분? 위험하니까. 내 목숨이 소중하니까. 3억이라는 가치, 내 목숨이라는 가치보다 내 목숨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분들은 잘 안 오시죠. 근데 제가 다른 식으로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다 뭐 건너오시게끔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예쁜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제가 건물 한쪽에 여러분들의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대편 건물에 서 계시고요. 자, 여기를 건너오시면요, 아이를 드리고요. 건너오시지 않으면 아이를 던지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되게 끔찍한 상상이지만 극단적으로 비유를 좀 드려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자, 나는 안 건너오겠다. 내 아이 그냥 괜찮다. 그럼 건너오겠다. 다 건너오시죠. 내리시죠. 왜 건너오시나요? 내 목숨보다 이 아이의 목숨이 더 소중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 가치라는 거는 늘 선택의 순간에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가치를 꼭 갖고 있어야지만 나중에 미래의 성공이든 나중에 내 진로든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테스트를 간단하게 가치 발견을 하기 위한 방법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제가 이런 방법을 좀 실습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65명의 승객을 태운 배의 선장이라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65명의 승객을 태웠습니다. 순항을 하다가요, 암초에 걸려서 배가 침몰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놓이시게 됐어요. 그래서 바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구명정이 몇 개가 있지? 라고 했더니 딱 한 대가 있고요. 5명의 승객만 태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포함해서 선장과 5명의 승객만 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누구를 살려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승객들 명단을 갖고 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승객들 명단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야, 이 사람은 내가 반드시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판단되는 5사람의 이름을 지금 나눠드린 종이에 한 장에 하나씩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야, 이 사람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65명의 승객들의 이름 중에서 이 사람은 내 평생 가지고 가야 돼. 내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5명의 승객의 이름을 한 장당 하나씩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3개는 비워놨는데 혹시 이 중에 없으면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도 있어요. 대신에 이제 단어의 조합은 안 되고 한 단어씩만 적을 수가 있습니다. 다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일은 또 생깁니다. 설상가상으로 구명 보트도 고장이 나서 더 이상 탈 수 없게 됐고요. 여러분들은 이 5명의 승객 중에 구명조끼가 있는 구명조끼는 3개밖에 없고요. 이 중에 2개는 바다에 버리셔야 됩니다. 5개를 보시고 야, 그래, 얘는 어쩔 수 없다. 얘는 바다에 버려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2개는 꼬깃꼬깃 접으셔서 저한테 던지시면 됩니다. 바다에 버리듯이. 자, 되셨으면 저한테 던지세요. 여러분들이 던져 던지세요. 지금 던지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걸 버리셨는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버리신 승객들의 명단을 좀 봤는데요. 참담합니다. 네, 정직 버리셨고요. 자존감, 사랑, 협동심 이런 거 다 버리셨어요. 근데 정말 버리기가 어렵죠. 그죠? 여러분들이 가치 발견이라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꾸준한 기준 혹은 방향성이 여러분들의 중요한 방향성을 잡는 데 중요한 게 바로 이 가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핵심 가치가 나오면 그것들에 대해서 구체화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어느 순간이 다가와도 나는 이거는 꼭 지키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것들을 실제 사례도 정리를 하실 필요도 있고요. 혹은 어떤 순간이 오면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라고 해서 기준들을 잡으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들은 성과나 보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건 꿈과 핵심 가치, 재능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조직을 만드실 수도 있고 혹은 조직에 들어가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혹시나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나는 어떤 직업군으로 갈 것인가 이런 궁금증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직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조직을 아주 재미있게 그려놓은 도표입니다. 조직 구조가 이런 하이라키로 해서 아마존처럼 이렇게 하이라키 조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셀 조직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태스크 조직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그냥 간단한 조직적 구성과 그 조직의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조직 구조는 대표가 있겠죠. 3인 대표인 데도 있고 1인 대표인 데도 있고 대표가 있으면 그 밑으로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는 HR, 사람을 다루는 회사 그 기능이 있고 그 이외에 제품을 만들고 생산하는 기능들도 있고 서비스를 만들기도 하죠. 그리고 그것들을 잘 팔기 위한 마케팅 기능도 있고 그리고 이런 그 소비자들에게 우리 것들을 잘 팔기 위한 서포트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팔아야 되니까 세일즈 기능이 있고요. 판 것들에 대해서 서비스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비즈니스 HR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비즈니스 측면은 경영기획, 재무, 회계, 법무, 구매, 총무 등이 있습니다. 인사는 인력을 선발을 하고 배치를 하고 평가를 하고 보상을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는 노무 기능 혹은 연수 기능, 조직 문화 기능도 있습니다. 연수는 사람을 선발했으면 역량 수준을 높여서 그 생산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케팅, 프로덕트, 서포트, 세일즈, 뭐 서비스 기능들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잘 아시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직 구조가 이런데요. 여러분들이 실제 창업을 하실 수도 있고 취업을 하실 수도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 어디에 더 적합한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꼼꼼하게 그 다른 일들을 그 완수하는 실제 나는 회계 쪽에 좀 잘 맞는 것 같아. 아니야, 나는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을 하고 물건을 팔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자기가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직업의 특성과 같이 연결시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작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사직무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더러 계셔서 좀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리면은요. 인사는 인재 경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채용을 하고 선발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요. 그리고 이 선발된 인원들을 어느 적재적소에 배치를 할 건가라는 것들도 인사의 기능에서 하고 이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실제 그 공로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퇴직까지도 저희가 다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임직원과 조직 간의 약속이 필요하죠. 그래서 규칙이나 규정을 만드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회사에서 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게 복리후생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노무 기능인데요. 노무는 상호, 그러니까 회사가 있고 그 저희 노동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 서로 간의 합의가 잘 이루어지고 서로 간의 갈등이 없게 조율을 해주는 노무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선발이 됐으면 이 인원들이 각자 자기 맡은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지식들이 있어요. 그 역량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바로 연수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 기능도 있는데요. 실제 구성원들과 조직이 서로 약속한 것들을 깨는 경우에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원인도 밝혀내기도 하고 그에 맞는 처벌이나 혹은 법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절차들을 수행하는 감사의 기능도 있습니다. 총무의 기능도 있는데 이거는 회사 경영을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설비라든가 아니면 환경이라든가 일을 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게 바로 총무의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안 관리도 하고 시설 관리도 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재능이라는 걸 발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재능을 강점으로 키우시고 키워진 강점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준을 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이 전체를 보시기 전에 필요한 거는 도대체 나의 성공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파악이 되셨으면 그 뒤에 나는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시고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먼저 간 선구자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과 만나보실 수도 있고 뭐 전화를 해서 들어볼 수도 있고 혹은 간접 경험으로 해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직업을 살고 있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활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미래를 살아가는 미래의 나를 발견할 때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거는 어느 순간 시간을 정해놓고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꾸준히 하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시고 어른이 되고 직업을 갖는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그런 생각들은 가지시게 될 거니까 아까 전에 말했던 혼돈, 떨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극히 당연한 마음의 작동이니까 어색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많은 얘기들을 나눠봤는데 이거는 오늘 이 강의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미래를 살아가면서 꾸준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자기 발견이라는 것들도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궁금하게 되실 겁니다. 자기가 잘하는 거를 발견을 하게 되면 강점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련이라는 작업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얘기도 많이 있고 그 수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본인 스스로 다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이드만 드렸던 거고 방향에 대해서만 말씀드렸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이 실행하시는 거는 오늘 강의가 끝나고 나서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의 성공을 하기 위한 그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 굉장히 가슴 떨리는 순간인데요. 여러분들이 그 성공하는 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나아가시길 빌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삶의 핵심 가치에 대한 중요성과 또 성공의 의미에 대해서 강연을 들어봤는데요. 과장님 아까 강연 중에 네. 핵심 가치를 구체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이거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제 사례를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스피드 앤 퀄리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아주 우연한 기회에 제가 삼은 건데 다음에서 일을 할 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저희 팀장님이랑 같이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일 잘하고 있나? 라고 해서 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빨리 일을 하고 얼마나 퀄리티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직업을 갖고 있을 때는 이 스피드 앤 퀄리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잡은 거고요. 마지막에 얘기했던 독고다이 같은 경우는 늘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동안 저를 계속 지켜보면서 적어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면 내가 바로 서야 된다라는 그 생각들은 꾸준히 하고 있었고 그 단어를 뭘 하는 게 좋을까라고 하다가 좀 독고다이라는 말을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도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불현듯 깨달은 거고요. 하나는 시간을 두고 관찰을 해서 발견을 해낸 거라서 그거는 속도의 중요성이 아니라 나중에 얼마나 그 생각들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하나를 발견을 했으면은 그거를 구체화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것들이 이제 스스로 내가 어떤 판단을 할 때 내가 이게 과연 적용이 됐나 안 됐나는 꾸준히 계속 자기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고요. 그것들이 계속적으로 지켜지게 되면 어느 순간 자기 것으로 내재화된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꾸준히 발견을 하고 또 자기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청산뉴스 공식 방명록인데요. 네, 청춘들에게 남기고 싶으신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요즘 굉장히 대한민국의 청년으로 산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업에 마음껏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내가 창업을 하겠다고 해서 그 여러 가지 지원 제도들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성공한 사람의 중간 정도에 위치한 사람인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기가 꿈꾸는 것들을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어떠한 방향을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가느냐가 관건이지 결국들이 생각하신 목표하신 바가 있으시면 그것들에 대해서 계속 실행을 해보시고 도전을 하시고 실제 시도를 하게 되면 어느 순간 그게 미래의 결국에 대해 현재의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꾸준히 끊임없이 그 꿈을 쫓아서 이동을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살아가면서 속도에 집중하다 보면 방향을 잃어버리기 십상이죠. 오늘 하루쯤은 잠시 숨을 한번 고르고
자신의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멈춰있던 마음과 생각이 흐르는 시간 청산유수, 다음 시간에 알찬 강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